나스닥이든 뭐든 뭐 계약당 30만원대에서 해준다. 여기 어떤 데는 뭐 증거금을 95%까지 뭐 지원을 해준다. 당연히 느낌 오시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불법이고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광고에 혹하시면 열의 9은 큰 피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해외 선물 기초, 증거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을 매매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증거금이죠. 큰 액수가 부담되는 경우가 많은 이 증거금. 이 증거금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해외 선물 거래라는 것은 투자자, 그리고 증권사, 거래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의 거래 시스템이에요. 이때 만약 이 증거금이 없거나 매우 작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빠르고 강하게 나타날 때가 많죠? 강한 변동성이 만약 분출돼서 만약 투자자가 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증권사는 그 손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자한테 받아내서 거래소한테 지급을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 이때 투자자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고 버텨버리면 어떻게 돼요? 증권사는 거래소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관계상 투자자에게 금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거래소에 어떻게든 손실액을 지급해야 되고 고스란히 증권사의 빚이 되어버리겠죠. 그런 골치 아픈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망으로 바로 증거금 제도가 있는 거예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안정장치다. 변동성을 감당할 만큼의 증거금이 미리 있다면 불필요한 손실을 보지 않고 원금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증권사는 골치 아픈 일이 없겠죠. 그러면 증거금은 과연 증권사만 이득인 제도일까요?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해외 선물의 변동성 때문에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왜냐면 원금 초과 손실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원금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있는데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해가지고 110만 원이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마이너스 1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이건 빚이에요, 빚. 아까 투자자가 증권사에게 손실금을 안 주고 버틴다라고 예시를 한번 들었었는데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내가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금액 내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증거금 제도는 어떻다? 투자자에게는 원금 초과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안정장치로 작동을 하고요. 증권사에게는 계약 이행을 하기 위한 안정장치로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증거금이라는 제도는 어떻다? 이 해외 선물 거래가 일어나는 이 시장에서 모두가 윈윈윈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아시겠죠? 자, 증거금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탁 증거금, 유지 증거금, 그리고 추가 증거금, 이렇게 3가지 증거금이 각각 하는 역할을 한번 볼게요. 자, 위탁 증거금은 해외 선물을 거래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계약당 최소 금액을 얘기해요. 이 정도 위탁 증거금이 있어야 이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대략 나스닥이라는 종목을 한 계약 거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은 현재는 2,500만 원 정도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500만 원이 일단 있어야 나스닥 한 계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탁 자산 평가액이라고 적은 이 부분은 뭐냐면 해외 선물 거래 통장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얼마 있냐, 통장에 있는 잔액입니다. 거래가 진행됨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 예탁 자산 평가액이 위탁 증거금보다 더 많아야지 한 계약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래를 하다가 수익이 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예탁 자산 평가액이 계속 늘어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손실이 발생해가지고 지금처럼 위탁 증거금보다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 지금 아래로 떨어졌죠? 이럴 경우에는 유지 증거금을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봤을 때 유지 증거금보다 아래로 떨어지면서요. 위탁 증거금의 한 90% 정도의 액수를 유지 증거금으로 책정해 놓는데요. 이 유지 증거금보다 지금 평가액이 높다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이 안에 내가 만약에 있다면 이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는 순간 새로운 포지션 체결할 수 없겠죠. 왜? 위탁 증거금, 시작할 수 있는 증거금보다는 평가액이 낮으니까요. 그쵸? 다만 내가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다면, 유지 증거금만 깨지 않으면 이 안에 있어도 내가 포지션이 청산당하진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만약 유지 증거금보다 손실이 더 생겼으면 1일 정산 시간 전까지는 위탁 증거금만큼 차액을, 증거금을 채워 놓아야 지금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지금 손실봤던 금액부터 채워야 되는 위탁 증거금까지의 이 차액을 바로 추가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내가 더 추가해야 되는 증거금. 만약에 내가 1일 정산시간까지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1일 정산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더라도 여기까지 온다면 현재 포지션, 내가 들고 있는 이 포지션 있죠?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당하게 돼요. 로스컷이라고 하죠, 로스컷. 그래서 이런 로스컷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위탁 증거금의 50% 정도 위험도가 왔을 때 증권사에서 전화로 연락이 와요. 현재 유지 증거금 밑으로 평가액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추가 증거금을 납입해 주세요 라고 안내를 해요. 언제까지? 1일 정산시간 전까지 혹은 위험도 80%가 되기 전까지. 만약 1일 정산시간까지 납입하시지 않으시거나 위험도 80%가 넘어버리면 바로 강제 청산 당합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안내해주는 이 연락을 보고 바로 마진콜이라고 해요. 마진콜. 자, 이제 증거금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아봤으니까 증거금의 액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증거금은 각각의 종목별로 차이가 엄청 큰데요. 왜 종목별로 차이가 나고 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카테고리별로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9,470달러, 유로는 지금 보셨을 때 2,310달러, 골드는 9,130달러, 크루드 오일은 7,260달러 정도네요. 대표적인 종목 중에 가장 저렴한 유로, 2,310달러의 유로에 비해서 19,470달러인 나스닥은 대략 8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이렇게 증거금 차이가 큰 이유는 변동성 때문이에요. 변동성. 증거금의 역할이 뭐예요? 원금 초과 손실을 막기 위한 게 증거금의 역할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변동성을 견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의 변동성은 한 이 정도 된다. 그럴 때는 요만큼은 버틸 수 있는 증거금이 있어야겠죠. 나스닥이 이렇게 큰 변동성을 가졌는데 증거금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럼 한번 쑥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엄청 크겠죠. 낮은 증거금이 책정돼 있으면. 반대로 엄청 변동성이 적은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에 필요 이상의 큰 증거금이 책정돼 있으면 어때요? 당연히 증거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거래가 훨씬 더 비활성 되겠죠. 그러면 변동성은 더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악순환이 계속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종목별 변동성에 맞게, 위험도에 맞게 알맞은 액수로 증거금이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가장 큰 변동성을 가졌으니까 19,470달러라는 큰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변동성이 적은 유로는 2,310달러라는 비교적 적은 증거금이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종목별로도 다르지만 시간대별로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로가 만약에 변동성이 엄청 커지게 되면 증거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변동성을 따라잡기 위해서 변동성 안에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증거금이 더 커지게 되겠죠. 당연히. 나스닥이 변동성이 만약에 팍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위탁 증거금 자체도 같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종목에 따라, 그리고 증권사에 따라서 각계별로 다 증거금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변동성이 큰 나스닥 같은 상품들은 어때요? 증거금이 크죠? 근데 개인 투자자가 이런 큰 증거금을 봤을 때는 어때요? 고액의 증거금을 마련하기가 되게 힘들죠.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가 부담되는 증거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검색하고 찾아보다가 터무니없이 낮은 증거금들을 한 번씩 보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나스닥이든 뭐든 뭐 계약당 30만원대에서 해준다. 뭐 여기 어떤 데는 뭐 증거금을 95%까지 뭐 지원을 해준다. 당연히 느낌 오시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불법이고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광고에 혹하시면 열의 9은 큰 피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정식 증거금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만약에 내가 증거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돈을 구하기 힘든데 해외 선물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면 마이크로 종목이 있어요. 마이크로 종목. 마이크로 종목이 뭐냐면요, 이 스탠다드 보통 종목의 상품의 증거금과 레버리지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익이 나도 10분의 1, 손실이 나도 10분의 1, 증거금도 어떻다? 10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 상품을 한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지금까지 한번 증거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영상 보시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또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더 많은 해외 선물 교육, 그리고 차트 교육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골든서프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까요.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골든서프 아카데미 쭌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